예, 예전에는 뭐 직장인들이 다 뭐 임원이 되고 대표가 되고 뭐 이런 꿈들이 있었을 텐데요. 지금도 없으시진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중년이나 청년들이나 소위 이제 파이어족을 꿈꿉니다. 조기에 이제 경제적 자립을 하고 조기 은퇴하는 분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요. 예, 50억을 벌어서 교수직도 던지신 최성락 투자법, 네, 이런 책을 쓰신 최성락 전 동양미래대 교수님 오늘 특별 인터뷰로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저는 원래 책 같은 거 이렇게 추천하고 그럴 때도 뭐 얼마 벌었다 이런 책은 보지 마 그런 책은 그러는데 교수님은 실제로 이제 5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해서 독립을 하신 상황이고요. 책이 뭐 굉장히 담백합니다. 내용 저는 하루 만에 딱 독파를 했는데 일단은 안정적인 교수직을 벌이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 과정을 좀 잠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50억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뭐 제가 그만둔 거는 스스로 좀 약속이 좀 있었던 거고요. 네. 전부터 한 이 정도의 그 뭐 수익을 투자 수익을 얻으면은 좀 뭐 직장 없이 그냥 화요적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좀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던 거고. 네. 작년에 그 기준이 제가 이제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금액이 좀 달성됐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그렇다고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조그만 네. 연구소 하나 좀 개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학교에서는 그러면 학생들 경영학 가르치시는 예, 건가요? 경영학과였습니다. 예. 예. 파이어족이라고요. 뭐 이제 트럼프가 그 유명한 거 아닙니까? 있는 TV 프로그램에서 야 파이어 이랬는데 해고가 아니라 네. 경제적 자립을 실천해서 조기에 은퇴하는 스스로를 해고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조기 은퇴하는 파이어족의 평균 연령이 51세, 평균 목표 자산이 13억 7천만 원인데 교수님은 두 가지 다 통과네요. 근데 초반에 보니까 초기에 비트코인을 사셔가지고요. 그게 지금 투자의 큰 자산이 되신 건데요. 네. 비트코인 사실 때가 한 50만 원대 사셨다고요? 2014년도에 그때 네. 이제 50만 원대, 57만 원 그 정도 가격에 네. 이제 처음에 구입을 했었죠. 지금은 네. 떨어져서 뭐 4천만 원 후반, 5천만 원 하고 있는데요. 그 왜 그 당시에 그러면 다들 불안했을 텐데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신 걸까요? 네. 제가 뭐 투자할 때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꼭 오를 것 같다. 앞으로 이것은 뭐 단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기본적인 기준이고 네. 그 당시에 2014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볼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들어온 것이 이제 비트코인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당시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을 때고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매니어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만 있고 가끔가다 언론 기사에 떴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책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이 2013년도에 처음 나왔던 거고요. 저는 이제 그때 그 책을 봐가지고 비트코인을 알게 된 케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비트코인을 조금씩 알게 되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분명히 오를 거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판단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투자 자산 중에서 그 일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투자 자산이 7천만 원 있었는데 2014년도에 그때 네. 이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오해하시는 건요.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보셨다 그러면 이분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구나. 가진 자산들을 대부분 교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가진 자산을 다 이렇게 소위 붙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최 교수님 말씀만 들어도 그죠? 공부해서 가능성을 보고 샀고 전체 투자 자산에 그러면 한 15% 정도 됐겠네. 그 당시에 그죠? 그 정도를 그렇죠. 투자했는데 그게 이제 큰 수익을 소위 이제 대박을 터뜨린 거고요. 비트코인만 가상화폐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 공부를 좀 하시고 다른 국내 주식이나 뭐 투자를 해 주시기는 하셨던 거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예. 가장 큰 수익을 올린 것은 이제 비트코인하고 미국 주식이긴 한데 네. 사실은 이제 각각 여러 가지 투자에 해당되는 걸 사실은 다 해봤고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도 한 적이 있고 네. 국내 주식, 일본 주식, 중국 주식도 하기는 다 해봤었던 거고요. 음. 그 중에서 이제 큰 수익이 난 게 성공한 게 이렇게 된 거고 사실은 실패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 가지 투자법을 하고 여러 가지 종목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가장 큰 수익이 나고서 가장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비트코인하고 미국 주식에서 큰 수익이 났다는 거고 사실은 그 이외에 다른 실패담이나 뭐 그런 것도 상당히 많죠, 사실. 네. 뭐 경영학 전공이시니까 투자에 대해서는 뭐 다 관심이 있으실 거고 투자를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하나만 찍어서 올인해서 대박 났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투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시행착오도 있으셨다는 거고. 책 내용에는 파생 관련된 얘기, 선물 옵션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파생도 투자를 하셨군요. 선물 옵션은 별로 재미가 없었나요, 성과가? 선물 그때 옵션을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네. 재밌는 게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종목이 10% 오르면 옵션은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에 옵션을 샀었었는데 뭐 성공 실패 조금씩 하다가 한 종목에서 50%가 오르는 진짜 원래 가격이 50%가 오르는 네. 큰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 옵션에서 이제 대박이 나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희한하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주식이 50%가 올렸는데 옵션 가격이 5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개수값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믿지를 못하게 돼가지고서 이게 원래 주식이 50%가 올랐는데 옵션이 50% 올랐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옵션을 제가 잘 손을 떼게 된 게 그 종목에서 한 종목에서 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서 네. 이제 안 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는 아닌가 봐 하면 또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또 찾으시는군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전체 포트에서 자산이나 이런 비중들은 종목명을 뭐 굳이 언급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하시면 좋긴 하지만 전체 포트 자산을 지금 그럼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부동산은 좀 제외하고 처음에는 이제 예. 부동산도 좀 했던 것이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부동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었는데 결국은 보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액수는 큰데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게 그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해서 거기만큼 수익률은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서 예.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지난 다음엔 전부 다 이제 부동산은 그만이고 뭐 그래도 이제 부동산이 뭐 지금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는 이제 금융 쪽 주식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 주식이 50%가 좀 넘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중국 주식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도 사실 조금 더 있습니다. 예. 대부분은 비트코인이지만 그래서 미국 주식이 한 60% 정도 그리고 비트코인이 한 40% 조금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 주식 뭐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포트에 의미 있는 국내 주식은 현재는 지금 들어있지는 않는 건가요? 꼭 국내 주식을 안 하겠다라고 네.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처음에 비트코인 할 때도 이것이 좀 장기적으로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투자 종목을 정하는데요. 네. 계속해서 스크린을 하는데 그 사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종목은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거는 분명히 오를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종목이 사실 몇십 종목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천 되지만은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고 요즘 급락한 것도 많고 하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가져갈 만한 거는 작년 같은 경우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발견을 못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런 것이 새로 발견될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런 게 발견되면 또 이제 국내 주식도 뭐 살려고 하는 게 생기겠죠. 현재로서는 장기적으로 제가 자신감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내 주식 가진 건 없습니다. 네. 국내 주식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최 교수님이 스스로 설정한 어떤 투자의 기준에 지금 부합되는 종목이 미국 주식 쪽에 더 많더라. 그렇게 포지션이 된 거고요. 마침 오셨을 때 지금 가상화폐 가격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기술주 빠지면서 지금 변동성이 대단히 크게 좀 많이 빠졌어요. 비트코인은 작년에 그 달러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고가가 68,000, 69,000달러 정도 갔었죠. 그 지금 33,000이 깨졌다가요. 지금 36,000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투자했다 물린 분도 계시고 이제 투자를 좀 해도 되나 하고 분도 계실 텐데 지금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으로 보면 지금 투자할 만한 때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자기 투자가 생각하는 목적하고 기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떨어져도 별로 신경 안 쓰는 이유가 네. 일단 비트코인은 뭐 지난 8년 가까이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 반타작 이상 떨어진 적이 4-5번이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 예. 그래서 20% 이상 떨어지는 경우는 한 뭐 2개월에 한 번씩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장기로 보는 거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보통 제 기준은 이제 4년에 2배가 될 수 있냐 보통 그걸 기준으로 보는데 지금은 어쨌든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4년 후 정도는 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시각이 이렇게 몇 년 후가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추세로 투자하는 케이스에서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지금 뭐 팔고 나오거나 그런 목적이 자기 투자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트 가지고 사시는 분이나 단기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야 지금 같은 경우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 제가 이제 판단한 기준에서 이제 언제쯤 팔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에서는 뭐 지금 움직이는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특별히 뭐 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뭐 싸게 사시기도 했고 전망을 좋게 보시니까 이런 변동성은 그냥 또 내공이 생기셔서 그냥 덮어놓고 계시는군요. 그런 거에 신경 쓰게 되면 사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투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워낙 이게 출렁이고 또 어렵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장기적으로 딱 둔다 이런 개념으로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게 오르고 내리고에 신경 쓰게 되면 가지고 있기는 힘든 종목이긴 하죠, 확실히. 네. 비트코인 얘기 또 너무 많이 하면 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 정도 하고요. 그러면 최 교수님이 생각하는 아까 그 투자의 그 기준, 그다음 제가 책 읽으면서 좀 특이했던 게 보통은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뭐 피터 린치도 그렇고 시장은 뭐 신경 쓸 거 없다.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는데 최 교수님은 기업과 본질 가치도 그렇지만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최 교수님의 투자 기준이나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보통은 이제 종목을 기준으로 보통 투자법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이냐를 중시하는데 그렇죠. 저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냐보다는 그거를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중요하지. 아무리 이제 좋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폭락할 때 팔면은 손해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이상한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나쁜 거라도 이렇게 내려가는 주식은 없는 거고요. 항상 이렇게 출렁이니까 그때 이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게 되면은 그러면 나쁜 주식이라고 해도 수익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종목보다는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정립하고 그대로 하게 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저는 주식이나 금융상품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여러 가지 투자법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이제 4년에 2배가 될 수 있는 종목인데 그렇게 되면은 4년 안에 주가가 2배 정도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주식.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한 연 20% 정도 매출이 성장하는 것이 가장 그 4년 후에 2배라고 할 때 그 적합한 종목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4년에 지난 몇 년 사이 기간 동안에 계속 매출이 20% 정도씩 오르고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나라 주식계에 별로 지금 현재로서는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20% 오르는 종목이 현재는 좀 보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도 기준은 이렇게 지금처럼 출렁인다라고 해서 판단하기보다는 매출 이 성장 곡선이 떨어졌을 때 그때가 저는 이제 그게 떨어져서 일정 기간 계속 떨어지거나 회복이 안 될 때 그때가 저는 이제 매도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때 팔고 그리고 몇 년간 계속해서 오를 때 사고 저는 현재로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런 기준일 때 현재 이제 미국 주식에서는 그런 식으로 수익이 남게 있습니다. 소위 최성락 투자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 홍보는 아니고요. 책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저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리면 파이어족을 꿈꾸는 분들에게 보통은 이렇게 된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꿈꾸는, 꿈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파이어족이 되시고 좋은 점과 함께 또 좀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게 또 좀 좋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파이어족을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 좀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파이어족이 되고서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스스로 해서 정말로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엔 내가 좋아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누가 시켜서 한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거나 좀 의무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이 좀 많은데 사실은. 근데 화요적이 되고 나면은 이제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두고 그런 것만 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좋고 좀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은 인간관계나 그런 것이 이게 확 줄게 되는 거고요. 네. 하루에 직장을 안 가지게 되면 결국은 하루가 자기 자유시간이 되는 건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평소 그만두기 전에는 뭐 놀며 지내면 되지라고 하지만 정말로 하루 종일 놀면서 지낼 수는 일주일 내내 놀면서 지낼 수는 없는 것이고 친구를 만나도 뭐 일주일 내내 친구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해당되는 거. 결국은 잘못하면 그냥 멍하니 있거나 그냥 그런 식으로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큰 문제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게 하고 싶은 거나 그런 게 없으면은 꼭 화이어 쪽에서 자기가 남는 시간을 이거를 제어를 못 하게 되면은 이거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아, 좋은 말씀인데요. 파이어족을 꿈인데 꿔야죠. 근데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뭐 방송이고 언론이 항상 그 제일 인기 있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파이어족이라는 얘기를 쓴 건데요. 꿈을 꾸고 이루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를 좀 하고 싶네요. 오늘 최성락 전 동양미래대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